2023년 9월 2일 토요일, 지금 현재 밤 11시 22분 돈다방 미쓰리 오늘 좀 늦은 시간에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좀 큰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오늘 방송을 못 올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돈다방 미쓰리가 방송을 못 올리는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렸는데 글쎄요. 제가 독종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일은 일이고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라 오히려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더 냉정하고 침착하게 할 일 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삶의 철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되면 방송을 좀 올리자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집에 돌아와서 이제 돈다방 미쓰리 오늘을 넘기지 않고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팟빵에 사연을 제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오늘 미쓰리가 뭔 일이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났거든요. 어제 밤 10시쯤 자서 참 푹 자고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이제 1시간 동안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돈다방 미쓰리 뉴욕 증시 확인하고 원고 작성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주말마다 제가 봐주는 까미 픽업하고 그렇게 이제 데리고 와서 제가 돈다방 미쓰리 녹음하고 이렇게 늘 그랬듯이 생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칭을 다 마치고 커피를 내리려고 하는데 행운이가 자다가 몸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혀가 시퍼래지고 그다음에 막 숨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입에서 거품이 나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준 간식이 혹시 자다가 목에 걸려서 워낙 우리 혜훈이가 잠꼬대를 자주 하니까 목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일단 제가 이제 마사지도 해주고 기도도 뚫어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몇 분 동안 좀 1차 발작이 왔었죠. 그래서 그래도 좀 걱정이 되니까 병원이 한 11시 정도로 여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오늘 빨리 돈다방 미쓰리를 녹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왜 그런지 선생님한테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1시 정도 좀 넘어서 2차 발작이 또 왔어요. 마찬가지로 자다가 말고 자다가 이제 지가 놀라서 일어나는데 뒷다리가 막 마비가 와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거품을 막 입에 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작이 왔을 때는 그냥 좀 놀라기도 했지만 그냥 간식에 걸렸으려니 우리가 왜 가끔씩 뭐 먹는 거 기도에 걸릴 때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똑같은 발작이 일어나니까 제가 살짝 멘탈이 붕괴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슨 정신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개모차고 나발이고 행운이를 부여안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피 검사도 하고 뭐 심장 박동 같은 걸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다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병원에는 이제 MRI 기계가 없어서 일단 엑스레이랑 피 검사 했는데 정상이다. 그런데 최근에 행운이가 유선종양 약을 먹어서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이제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한 2시경에 세 번째 발작이 왔어요. 그냥 병원 갔다 왔는데 발작이 멈추지 않으니까 또 이제 제가 다시 행운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사실 세 번째 발작에서는 행운이가 동공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동공이 살짝 풀렸다. 그러면서 이제 수의사 선생님께서 MRI를 아마 당장 찍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신촌에 있는 굉장히 큰 병원의 원장님과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으셔서 워낙 예약이 많은 병원인데, 이제 그 원장님 백으로 좀 이렇게 그 사이사이를 뚫고 좀 긴급하게 MRI를 찍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신촌에 있는 큰 병원의 원장님이 오늘 출근을 안 하시는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일이나 뭐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우리 동네 원장님께서는,
일단 집에 데리고 가서 밤에 혹시 발작이 또 나면 밤에 응급실에도 데리고 가라. 그래 응급실에 일단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선생님이 출근하면은 이제 바로 봐줄 수 있고 좀 빨리 MRI 찍을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시부터 제가 2시쯤에 이제 발작이 났으니까 병원에 가서 한 뭐 3시부터 한 6시 반까지 계속 병원에 머물렀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행 상황을 보자. 왜냐면 행운이가 첫 번째 발작이랑 두 번째 발작이랑 세 번째 발작의 그 간격이 4시간, 3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그 사이 혹시 발작이 일어나는지 보자라고 해서 병원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다방 미스를 이제 녹음을 못했죠. 근데 또 병원에 계속 있으니까 행운이가 또 안정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그러면 그 신촌에 있는 큰 병원에 예약을 해주겠다, 잡아주겠다. 그렇게 이제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주말마다 봐주는 까미를 이제 데려다 줘야 되니까 미용실에 들렸습니다. 미용실에 들려서 이제 이런저런 행운이 좀 안정 좀 찾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오늘 왔다 갔다 병원을 2번을 걸어서 지하철역 한정거장 거리를 왔다 갔다 2번 하니까 저도 아침에 빵 조각 하나 먹고 아무것도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막 멘붕이니까 까미 엄마가 이제 언니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개모차 끌고 갔으니까 그냥 걸어오면 될 텐데 그냥 저도 힘들고 그냥 그래서 그럼 데려다 줄래? 그러고 주차장에 가서 이제 까미 엄마가 차를 빼고 행운이를 태우려고 하는데 행운이가 발작이 4번째 발작이 왔어요. 그 시간이 오후 8시였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1차, 2차, 3차 때 발작은 한 뭐 2분? 3분 정도 했는데 4차 때 발작, 그러니까 8시 한 4분쯤에 한 발작은 한 30초 내로 굉장히 짧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까미맘한테 부탁해서 까미맘 미안한데 그냥 지금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저는 차가 없으니까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언니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기동성 좋으니까 까미맘 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이미 저는 우리 동네 수의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행운이 또 발작해서 신촌 병원으로 갑니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 원장님이 그 신촌에 있는 병원에다가 행운이 갑니다라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미 그쪽 병원에는 세팅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한 9시 전에 8시 한 50분쯤 병원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까미가 아니라 이제 행운이는 이제 바로 이제 상황을 이제 전에 듣고 바로 이제 산소방에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제가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수의 선생님이랑 일단 1차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일 MRI 뭐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뭐가 문제인지 그동안 행운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뭐 기타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비용이 대충 얼마 깨지는지도 대충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입원시키지 않고 데리고 오면 밤에 또 발작할 수 있고 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혹시 호흡이 계속 끊어지면은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행운이와 제가 떨어지면 제가 분리불안증이 되게 심하지만 행운이를 위해서 더 오랫동안 함께하기 위해서 그냥 입원을 시키고 그 병원은 24시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저는 잠시 전에 집에 돌아와서 일단 오늘 정신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뭐 설거지라든가 집안 청소 좀 하고 저도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오늘 넘기지 않고 돈다방 미스터리를 녹음을 해야겠다. 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녹음을 합니다. 행운이가 정말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돌아와서 발작이 났다든가 아니면 제가 자는 동안에 발작이 났다면 일단 저는 차도 없고 뭐 자다가 깨다가 혹은 뭐 멘붕되고 해가지고 막 기동성도 떨어지고 게다가 9시 넘어가면은 의료 비용이 거의 따따블로 비싸지는데 여러모로 정말 제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주 그냥 행운이 요물이 딱 그냥 8시에 그것도 까미맘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차를 뺀 순간에
엄마, 집에 가지 말고 우리 병원 가자.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아주 짧은 발작을 하더니 결국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워낙 기초 체력이 튼튼해서요. 뭐 혈압 검사, 뭐 엑스레이 다 건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작에 대한 관련된 문제는 내일 MRI 찍어서 과연 이제 뇌 안에 막말로 이제 나쁜 케이스로 뇌종양이냐 아니면은 뭐 잠깐 이제 신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간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면은 이제 약으로 치유가 가능하니까 결론은 이제 내일 MRI를 찍어 봐야겠죠. 여하튼 저는 그렇게 아침부터 행운이를 병원에다가 입원시키고 와서 집안 청소하고 이제 이렇게 돈다방 미스를 녹음하려고 하는 이 시간까지 정말 정신없는 1초 계속 행운이만 쳐다보면서 정신줄을 놓고 있어가지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우리 행운이 아마 잘 이겨낼 거예요. 기초 체력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 이름이 괜히 행운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딱 보고 집에 가서 밤에 자다가 발작하게 되면은 여러모로 힘들 것 같으니까 딱 기동성 있게 바로 차 있을 때 병원 가자. 딱딱 맞춰서 엄마 많이 돈 쓰지 않게 9시 전에 병원에 딱 도착해서 입원하는 아주 기특한 효녀여서 그리고 또 우리 행운이가 또 복도 많아가지고 어찌어찌 그렇게 오늘 우리 동네 그 원장님이 그렇게 다 해주시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인맥 동원해서 그렇게 좀 빨리빨리 진료받고 특별하게 선생님한테 부탁해 주셔서 참 우리 행운이는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셨는데요. 우리 행운이 잘 내일 검사 잘 받고 뭐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아마 이제 대충 약 먹으면서 관리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잘 이겨낼 겁니다. 자, 행운이의 안부를 얘기하는 동안에 시간이 12분이 지나갔으니까 일단 9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 아주 짧게 포인트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한 얘기인데 일단 9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가 0.33 오르고 S&P 500이 0.18 상승, 나스닥이 0.02%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 어제도 혼조세였죠? 오늘도 그러니까 8월 31일도 혼조세였고요. 9월 1일도 혼조세였습니다. 자, 8월 실업률이 높아졌다. 실업률이 높아졌어? 고용이 안 좋네? 고용이 안 좋으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혼조세라는 게요. 주식시장이 좋다, 나쁘다라고 딱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다 치우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빠진 것보다는 좀 낫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마 이날 혼조세는 전일 혼조세에 이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사실 8월 30일 수요일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7월 달에는 37만 1000명이 나왔는데 8월 달에는 17만 7000명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적게 나왔죠. 근데 ADP 민간 고용 지표는 민간 고용 지표니까 고용 지표 봐야지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여유롭게 갔던 거고 8월 31일 목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 9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 이 혼조세가 주는 의미는 겉으로는 고용지표 안 나왔으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 할 수 있겠어? 저거 다 허세야. 금리 인상 못 할 거야. 금리 인상 못하면 주식시장은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쪽에서는 고용이 꺾이는 게 이게 좀 쎄한데 약간 이런 어떤 심리도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 월, 화, 수 이렇게 나흘 연속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목요일과 금요일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행히 빠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면 다행이지만 저는 빠지고 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그들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로만 자꾸 포장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께서 그 판피릿?
판콜? 하여튼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그 역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살인가 그때 눈 오는 어떤 겨울에 할머니가 동전을 몇 개 주면서 판피린을 사와라, 판콜을 사와라고 했는데 제가 약국을 가면서 골목을 지나가다가 저보다 약간 나이가 조금 더 위인 남자 애들이 와가지고 그때 도깨비씨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막 시연을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지, 신기하지 하면서 저의 혼을 홀딱 빼놓더니 야, 너도 한번 해봐. 근데 저는 제 손에 동전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잠깐 맡기고 이거 네가 직접 해봐. 그래서 제가 도깨비씨를 미쳐있는 동안에 그 녀석들은 돈을 가지고 훔쳐갔습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은 주식시장을 약간 그거에 비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를 보여주지 않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뭔가 그 포장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속이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고용지표 부진하죠? 고용지표만 부진하지 않습니다. 이날 발표된 8월달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 7월달에 49가 나왔는데 8월달에 47.9로 7월 대비 하락했고요. 기준선 50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50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8월달 ISM 제조업 PMI 지수는 7월달에 46.4였다가 8월달에 47.6으로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50 이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개월 연속 위축세, 10개월 연속 지금 기준선 50 이하에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이 고용지표는 좋다 얘기하지만 이미 다른 경제지표는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정점 찍고 꺾이고 있다.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SM 제조업 PMI 지표고요. 이 지표들이 지금 모두 기준선 이하, 경기 위축 국면에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고용지표 보면 8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시장 예상이 16만 5천이었습니다. 16만 5천에서 17만 정도 예상했는데 전월 대비 18만 7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7월에도 똑같은 수치였어요. 7월에도 18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 18만 7천 명 아마 다음 달 혹은 몇 달 뒤에 이거보다 훨씬 더 하향 조정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실업률이죠. 6월 달에 3.6이었고요. 7월 달에 3.5였습니다. 이번 달에 전문가들이 예상한 거는 3.4였어요. 그런데 8월 달에 실업률이 3.8이다. 무려 0.3%나 올랐다. 자, 그리고 8월 달 평균 임금 상승률 0.2%만 상승해서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부진한 고용지표, 10개월 동안 경기 위축 국면에 있는 이 제조업 지표,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가 부진하지만 주식시장은 고용지표가 부진하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야. 금리 동결은 주식시장의 호재야.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세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월 FOMC 회의 17일 남았습니다. 자, 이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면서 긴축을 시사했죠. 예,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자, 지금 현재 9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 93%고 11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 62%고요. 11월달에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35.6%입니다. 자, 12월 달에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죠. 12월 달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59.8%고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32.8%입니다. 자, 여전히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존재하고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 존재하지만 미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얘네들 앞으로 금리 인상 못할 겁니다. 미쓰리, 그러면 네 말대로 금리 인상을 이렇게 계속 못할 거면은 주식시장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왜 주식시장을 나쁘게 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큰 시황 쪽에서 말씀드리면 얘네들 정확히 얘기하면 3월달, 3월달은 자존심이라고 치고 최소한 5월달, 7월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6월달에는 쉼표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동결을 했으면서도 5월달, 7월달 금리를 인상하고
9월 달 금리 혹은 11월 달, 12월 달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똥꼬집을 부리고 있죠.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그랬죠. 3월 달, 3월 달은 재치기로라도 5월 달 이후에 한 금리 인상이 하반기 분명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연준에서 금리 동결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보는 시황관입니다. 자, 늘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똑같은 얘기임에도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게 사람이요. 생각이 별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유튜브 어떤 댓글에 청취자님께서 미쓰리한테 이제 세뇌 당해가지고 이제 뉴욕 증시 이렇게 얘기하면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제 달리 해석하는 약간 시야가 생겼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마인드를 좀 바꿔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용이 좋아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그러니 시장에 좋은 호재다 이런 얘기는 이건 나중에 상당히 진짜 욕먹을 얘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개인 투자자들을 홀리기 위한 어떤 기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칠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행운이의 사건이 좀 커서 행운이 소식 전해드리라고 시간을 좀 많이 뽑아 먹는 바람에 이야기가 좀 빨라졌습니다. 뒷부분에서. 내일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일단 병원에서 전화 오면 제가 또 가서 11시 전이라도 가서 일단 진료받는 거 보고 MRI는 한 3시 넘어가서 찍게 돼서 내일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방송을 꼭 올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정리는 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마치 경제는 스토리처럼 계속 이야기가 이어가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니까 오늘 방송을 올려드렸고요. 내일 방송은 제가 이제부터 잠을 자기 시작해서 내일 일어나서, 일단 저는 내일 방송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녹음을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못하면은 월요일 날 너 어차피 안 하니까 월요일 날 해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또 월요일 날은 새날 관련돼서 이제 그때 고발당한 게 있어가지고 또 경찰서를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만약에 못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가급적 방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이 됐는데 굉장히 버라이어티 파란만장합니다. 정신줄 확 빼놓고 있고요. 지갑은 지갑대로 엄청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행운이 먹는 약 일주일치 한 15만 원. 일주일치 먹는 거에다가 이제 또 추가로 먹는 거 포함해서 15만 원. 오늘 1차 병원에서 한 36만 원. 그리고 행운이 큰 병원에 가서 산소방에 넣고 입원시키고 간단한 치료하고 이러는데 한 23만 원 이렇게 9월 초에 지갑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행운이 일단 내일 경과 보고 다음 주에 경찰서 갔다가 월요일 날 이제 새날 방송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진짜 행운이는 결과 잘 나올 거라고 믿고요. 진짜 주식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돈을 좀 박박 긁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슴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지갑이 지금 거덜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두 행운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운이 잘 이겨낼 겁니다. 저랑 잠깐 떨어져 있는 게 약간 좀 뭐랄까요? 걱정되고 안절부절되고 사실 저도 약간 떨어뜨려 놓는 게 그렇긴 하지만 저의 분리불안보다는 행운이의 일단 건강 혹시 발작이 와서 뇌에 혹시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더 오랫동안 저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쯤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강한 마음 먹고 입원시키고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아니면 혹은 이 방송 내일 들으시면 방송 들으실 때 행운이 좋은 결과 나오기를 꼭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방송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내일 또 경과는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커뮤니티라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으니까요. 행복한 일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기분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방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고맙습니다.